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 시간은 양화편의 8번째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유야아 여문 유건육패의호와 대왈 미야로이다. 공자가 이제 말하기를 유는 이제 자로죠. 야 유야 너는 유건과 유건의 그 육패를 들은 적이 있느냐?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패라고 하는 것은 그 차어입니다. 가려지는 거다 이 소리죠. 거하라 오언여하리라. 자, 한번 이제 그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예라고 이렇게 쓸 때는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록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예기라는 책을 말하거든요. 예기라는 책에는 모든 예가 집대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공자가 여기서 이 예기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나라 때에 공자 사후 수백 년 지나가서 한나라 때 편집된 책이다. 일부는 상당한 위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군자문 경단즉 기이되니라. 여러분 이거 쉬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글을 공부하다가 딱 이런 데 가서 막히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해석을 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이 글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글에 가서 이거 뭐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자, 군자는 여기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 단서를 경이라고 하는 거 그냥 바꾸다 소리예요. 말머리를 바꾸어서 묶거든.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개똥아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경단이라는 거예요. 문경단. 끝을 곧구어서 말의 실마리를 본인이 얘기하시다가 말의 실마리를 바꾸어서 물으면은 그때 제자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때는 자 일어나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 했었죠? 서로 거하라. 자리 잡아라 이러죠. 내가 너한테 말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앉아서 듣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공경을 표하면서 거기서 대답을 해야죠. 자기 의견을. 고로 부자가 자로한테 깨우쳐서 그로 하여금 다시 앉게 해서 고하신 거다. 호인 불호학이면 기패야 우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배워두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호지 불호학이면 기패야 탕하고 호신 불호학이면 기패야 적하고 호직 불호학이면 기패야 교하고 호룡 불호학이면 기패야 난하고 호강 불호학이면 기패야 강이라. 자 여러분 인을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인을 배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식을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믿음, 신뢰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도덕에 있어서 정직함을 좋아하는 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용감함을 좋아하는 거, 강함을 좋아하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죠? 그런데 공자는 단서, 배우지 아니하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고 믿음을 좋아하고 정직을 좋아하고 용기를 좋아하고 강함을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고 지식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흘러버린다 소리예요. 방탕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나쁜 뜻이에요. 여기서 탕이라고 하는 거는 옆길로 막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금 사특한 대로 흘러버리는 거죠. 믿음을 좋아하고 배우정 그 패악은 오히려 적이 돼버리고
정직함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다는 교하고요. 교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용기를 좋아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 패는 뭐냐면 별난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함을 좋아하되 배우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광인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 유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미덕이나 그러나 단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오로지 이런 소리에 맹목적으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요 도자가. 요것도 참 재밌는 거죠. 주자가 이런 건 참 잘했어요. 한갓, 오로지 이런 소리에 맹목적으로 좋아하기만 하고 학문으로서 그 이치를 밝히지 않는다면 각각의 그 패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우라고 하는 것은 아요 가망지류. 이 가망도 뭐냐면은 가함 가망지류다. 이것도 군자는 가기야언정 불가망년이라 이런 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함정에 빠지고 그 속임을 받을 수 있는 남한테 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이유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뭐 또 지금 예전에 공부한 것을 또 들춰낸다 그러면 또 말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노노나 맹자 기본적인 서류를 외워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군자는 가기야언정 불가망냐나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속일 수는 이치로서 군자는 속일 수가 있지만 없는 이치로서 불가능한 것으로는 기망할 수가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유야기가 그 공자한테 묻기를 뭐라냐면 우물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 상황이 그와 같은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는 상황과 그 정치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 너무 따지는 게 많다. 그러니까 군자는 가기언정 불가망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탕이라고 하는 것은 궁고 극광하되 끝일 바가 없다. 여러분 너무 지식만을 새로운 지식만 탐구하다 보면 여러분 기기묘무한 게 재밌잖아요 원래. 그죠? 환타적인 소설 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뽕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무슨 고조선이라든가 단군 왕금이 2000년 다스렸고 그때 다스렸던 인구가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끝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패단은 뭐냐면 호지한 사람이에요. 호지한 사람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훼손하는 것이요. 용자는 강의 발이요. 강은 용의 채다. 여기서 광은 조솔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망동한다는 것이죠. 범시가로되 자로는 선을 하는데 용감하나 그 실제하는 것은 능히 학문을 함으로써 학문을 좋아함으로써 밝히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로는 기본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냐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치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는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항상 누르고 그랬어도 지 성질대로 죽은 거예요. 자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자가 자로는 부득이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살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죽음을 얻지 그 행동이 나타내는 거예요. 고로 이것으로서 고하신 거다. 왈용, 왈강, 왈신, 왈직은 모두 다 그 편벽된 것을 구한 이유이다. 구한 것이다. 자가 말하기에 공자가 자왈, 소자는 하막학 부시오. 소자는 이제 시는 가이흥이며 가이관이며 가이군이며 소자 너희들은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적은 거죠. 하여튼 공자는 항상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한번 시를 공부하면 도대체 시가 뭐길래 공자는 그냥 맨날 그냥 제자들한테도 그러고 자기 자식한테도 그러고 시를 읽어라 시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뜻을 내포되고 있는 거죠. 소자는 제자를 말한다. 시는 가히 감정을 일으키고 거기에 참 볼만한 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무리들이 있다. 이런 소리죠. 예. 간발한 뜻이다. 그 득실을 고찰할 수 있고 화하되 흘러가지 않는다. 예.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서도 그 화이불류다 이런 뜻이죠. 요게 제가 아까 무리를 짓는다는 말을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의원이며 시에는 원망도 있어요. 다만 원망하되 노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주자가 뭐 좋은 뜻으로, 왜냐면은 그 A불상이니 그 논어에 보면은 시에서 A불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슬퍼하되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할 정도로. 시에는 원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았을 때, 여자가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때, 신하가 임금한테 버림받았을 때, 이럴 때 원망함이 있죠. 이지사부며 원지사군요. 가까이는 부모를 아비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인륜의 도가 시에 갖추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인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들어서 말한 거다 소리예요. 다시거 조수 초목지명이다.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이 어떤 식물을 가지고서 노벨 무슨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기 엄마가 부모님들이 시전에 어떠한 시를 얘기하는데 그 풀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식물의 작용이 나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식물의 종류는 거의 치수지제가 굉장히 많아요. 치수지제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연구를 할 때 그 시전에 있는 그 이름, 그 식물을 가지고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무슨 그쪽 방면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서연은 또한 좋기 많은 지식을 쌓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 나머지들은 우리가 나중에 시전을 보면 이건 뭐 이런 거야. 새 이름도 엄청 많이 나오고 풀 이름도 엄청 많고 나무 이름, 강 이름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뜻만 이해하면 뭐 된다고 봅니다. 시를 배우는 법은 이 장에서 다 했다. 독시경자, 이 경을 읽는 자 마땅히 진심해야 될 바다.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서에 보면은, 제가서라고 하는 거는 순자라든가 그 예전에 그 당시에 전국시대에 글로 보면은 시서가 이렇게 항상 나와요. 시서. 딱 이렇게. 역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서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시서. 자위, 백어와 여위, 준남, 소나무와 인이,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 물이 아니라 불인데. 인이, 불이, 준남, 소남이면 기유, 정, 장면이 입하여 인정. 이것도 제가 후배한테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올려놓고 변명 같지만 제가 다 조사를 하고 이러면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너무나 솔직히 해서 힘듭니다. 제 글을 쓰는데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혹간 제가 오자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검색해 주셔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젊었을 때 이제 글을 다 외웠기 때문에 인이, 불이, 준남, 소남인데 이게 물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불자로 해석해야 되죠. 자, 이 글도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자, 공자가 백어는 자기 아들이죠. 백어한테 가로되 너는 준남과 소남을 여기는 있는 공부를 했느냐, 일삼았느냐 이런 소리예요. 공부를 했느냐. 준남과 소남은 뭐냐면은 시에는
제가 그랬죠? 나중에 이것도 다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풍, 아, 송, 네.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이 풍에는 국풍과 변풍이 있어요. 아는 소아와 대화로도 있고, 상은 뭐 또 조금 있고, 그래서 육의라고 그래요. 이걸 육의. 예. 근데 국풍과 변풍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주남이고, 그 다음 장이, 편이 소남이에요. 국풍이 들어가요, 이게. 시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공자가 봤을 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자가 좋다고 그러는 건 우리들이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덤해요, 이거는. 예. 나중에 변풍에 가야지 정말로 인간의 어떤 감정이 막 피튀기면서 애진이 막 이렇게 막 녹아나고 이런 시를 봐야지 우리 현대 관점에서도 멋있어요. 근데 준함과 소남은 도대체 예를 들어서 저도 야 나중에 이거 꼭 준함과 소남을 봐야겠다. 아니 봤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쌀밥 먹는 그런 기분이 있죠. 무덤덤한 거. 예. 감정에 굉장히 억제돼 있어요. 한마디로 재미가 하나도 없는 시예요. 근데 공자는 이걸 가지고 너는 준함과 소남을 공부했느냐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변풍을 공부하면은 야 정말 현대인이 봐도 굉장히 멋집니다. 예. 사람이 준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얼굴을 그 담벼락에 얼굴을 바로 대고 서 있는 것 같다. 담벼락에 대면 뭐가 되겠어요? 앞에 안 보이는 거죠. 예. 위는 학과 같다. 준함 소남은 시전 머리편의 이름이니 말하는 것이 모두 수신제가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뜻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 왜냐면 이제 그 미화시킨 거죠. 예. 정장면이 이루 말하면 즉기 직은지 지로되 바로 앞에 있는 곳의 땅으로 나가고자 하되 하나의 물도 보이는 바 없고 한 걸음짝도 행할 수가 없다. 예, 이런 뜻이죠. 예. 자왈 예운이나 옥백운호제와 아군이나 종고운호제. 이건 정말 우리가 육아를 너무 허례허식의 어떤 그 산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은 공자 자신도 예의 그 번거로움, 그 예의 본질,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라고 말하느나, 내가 예라고 하고 예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찌 옥백을 이룬 것이냐. 옥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에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멋있게 폼 잡고 아주 이렇게 군자들이 이렇게 정작 요즘 말하면 신사처럼 멋진 옷을 입고 시계도 차고 멋진 벨트도 매고 구두도 명품으로 한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것을 말하겠는가? 예의 이것은 형식이죠. 예의 형식. 내가 음악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찌 종고의 그러한 소리를 말한 것이겠느냐. 그런 게 이것도 음악의 형식이죠. 이게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옷을 남루하게 입고 막 옷을 막 이렇게 요즘에 뭐 청바지도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죠. 예를 파괴하는 거죠. 경의장지 옥백 즉 위례요. 공경한 마음으로서 옥백으로서 행한다면 그것은 예가 되고 조화로우면서 종고로서 바라는 것이 악이 된다. 그러나 그 근본을 망실하고 빼먹고 전적으로 그 지역적인 말초적인 것만 일삼는다면 그것이 어찌 예악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성경 얘기 하다 보면 저도 성경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불교에 관심 있고 성경 같은 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저기 뭐야 그 바리새인들을 그 비난하는 것 중에 뭐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또 하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난했다고 맹목적으로 바리새인을 비판해서는 안 되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화식한다 그랬잖아. 화식. 예. 겉으로 꾸미는 자들, 화식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비난한 거는 너희들은 화식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율법에 그 나타난 형식만을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예. 자, 그러나 바리새인은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말 듣고 무조건 바리새인 막 나쁘게 보고 그랬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것은 제 그 영역 바뀌니까 예. 정자가 이르되 얘는 다만 한 개의 질서다. 얘가 뭐냐? 질서라는 거예요. 음악은 뭐냐? 단지 이것은 하나의 조화다. 이 양자가 함축 다소한 여러 가지 다소한 얼마간의 의리를 포함하고 있다. 야, 여러분 이거를 자 공자 이전에는 공자가 나오면서 인의 사상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자 이전에 인이 없었나요? 춘추에 보면 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인을 이렇게 드러낸 것은 완전 공자 때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어떠한 그 질서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공자 이전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예악의 사상이에요. 예악. 그러니까 주나라는 이 두 가지 가지고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악의 사상. 그 예는 뭐냐? 순서 지키기. 악은 뭐냐? 조악. 그런데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지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악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예다. 예. 조화를 이루는 것, 얻는 것이 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악에서 무엇이 먼저냐? 예가 먼저예요. 예가 없으면 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순서를 지켜야지 화가 일어나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자, 여기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는데, 자, 여기 길이 있는데, 차들이 막 다니다가 보니까 차 사고가 나고, 처음에 마차 같은 경우죠. 나중에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죠? 자, 여기다가 빨간 줄 하나 긋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오는 차들만 했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 선을 긋지 않으면은 조화가 일어나지 않죠. 사람이 죽고, 기물이 파손되고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약속, 중앙선을 만들어 놓고, 우측 통행, 좌측 통행, 또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그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예, 여기에는 사회의 약속과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벌금 물어야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예, 이와 같은 거예요. 노자라든가 여러분 장자 잘못해가지고 유교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이와 형식. 여러분 이 세상은 이와 같은 형식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리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질서가 깨지죠. 예, 이게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통제 속에서 자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여러분 고대 문화가 어떤 그 예약 사상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사고방식이에요. 현대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게 있다는 거. 예. 천하의 어떠한 것, 일물도 예약이 없지 아니하다.
자, 요거 해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자의 아주 문법체인데, 일물도 예약이 없지 아니하다. 예. 요거 제가 증후론에서 요거 써먹었던 문체죠. 예. 일증도, 하나의 증상도 하나의 병원이 아님이 없다. 예. 거기 제가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문체를. 예. 또한 이 양쪽 뜻에 이 양쪽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약과 예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라도 부정함이 있으면 바로 이것은 순서가 없고, 순서가 없게 되면 서로 간에 무너지게 되면 바로 여기서도 그 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변이라고 하죠. 변시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예. 바로 무너지고 틀어지고 바로 부조화 이렇게 된다. 또한 그 도적이 그 지극히 부도한 일이죠. 도적질하는, 만약에 가정에서 말한다면 도적질하는 놈들이라든가 지극히 부도한 것이나 거기에 또한 예약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강도짓하고 우리가 어디 은행을 털자 그러면은 5명이서 은행을 털자고 사전에 공모도 하고 계획도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나와서 돈을 어떻게 훔쳐가지고 차를 어떻게 바꾸면은 대기조도 있고 전산전망을 뚫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다 좋다 이거예요. 돈을 훔쳐서 나왔어. 자기들 은거지에 가서 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공평하게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럽니까? 거기에 또 돈을 탈취해가지고 지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예약이 없는 거죠. 도적들도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도적들도 예. 혼자서 못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으로 들어선 거예요. 되게 마음에 어떤 총석이 있어서 반드시 서로 청순해야 된다. 이 예능이 도적이 된다. 총속이라는 건 뭐예요? 단결해야 된다 소리죠. 그리고 반드시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도적질도 해먹는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란해가지고 통솔이 없어가지고 능히 하루도 서로 모여서 도적질도 할 수가 없다. 재밌죠 이것도. 예. 그래서 무일물도 무예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약은 무처무지하니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없지 아니하니 예. 어디에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학자는 반드시 이것을 습득해야 된다. 예. 재밌죠 이거? 예. 자왈 생녀의 내물 비저 소인이면 기유 천유지 도야여 인적. 예. 자왈 생녀라고 하는 건 겉으로 아주 이렇게 상남자스럽게 그냥 이렇게 강한 척 내보이지만 안으로는 아주 유약한 것은 소인에게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좀도둑과 같다. 담을 넘고 구멍을 뚫는 좀도둑과 같다. 여는 위험이다. 겉으로 위험 있는 척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속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예. 소인은 세민야다. 세민은 나쁜 뜻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는 소리죠. 천은 벽을 뚫는 거예요. 유는 담장을 넘는 것이 말하자면은 실로 도명이 없으나 항상 사람이 알 바를 두려워하는 거다. 예. 자왈 향언은 덕지적이하라. 이게 또 참 문제성이 있는 거죠. 향언이 뭐냐? 향언은 향자는 비속지의다. 원은 이 원과 똑같은 말이니 순자에서 말하는 원각을 주에서 마땅히 이 원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니 옳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몰라도 비속한 뜻은 뭐냐면 향언은 향인들, 동네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명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 명성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는 거예요. 모두 그 동류하부해서 한 가지로 흘러들어가서
같이 더럽혀져서 세상에 아첨하는 자다. 고로 그 향인 가운데 있음에 홀로 원이라고 칭했다. 아, 저 사람은 참 점잖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송되어지는 걸 말해요. 예. 부자가 그것은 덕과 같으나 덕이 아니요 도리요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고로 그 덕의 적으로서 여겨 힘이 미워한 것이니 자세한 것은 맹자 말편에 보인다. 예. 사실은 이거 참 지식인들 조심해야 되죠. 예. 세상에 아첨하는 거, 세상에 아첨하는 지식인들 너무나 많아요. 자기 패당들한테 아첨하는 인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향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왈 도청이 도설이면 덕지기 아니라.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글이니까 길에서 듣고 길에서 들은 거를 바로 설명하면 덕을 버리는 것이다. 비록 좋은 말을 들었더라도 자기에게 두기를 위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덕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왕씨가 이르되 군자는 전언과 왕행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여기서는 흉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흉덕. 길을 축이 아니라 그 흉으로 그 덕을 길러야 되니 도청도설이면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고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그 내면에 다시 걸러가지고서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뭐 듣고 나서 바로 전하는 거. 근데 현대 학문은 또 이런 면이 뭐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알고 보면 덕을 버리는 것이다. 뭐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